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단이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 무기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면 이는 그야말로 한국을 미국을 위시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갖다 바치는 셈이며 지지율 바닥을 기는 대통령이 벌이는 막장 외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간다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 파병설을 빌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과 연결하는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분단과 반복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전형적인 대결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이 구체적 증거 없이 오로지 미국,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입니다. 돈바스 내전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문제, 2022년 전쟁 발발의 배경이 된 젤렌스키 정부의 나토 가입 추진과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한 미국 등 굵직한 흐름만 놓고 보아도 자명합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배러, 나아가 아시아 패권 전략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같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일, 영국과 같은 서방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EU 회원국조차도 미국의 확전 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바이든 정권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전쟁을 확대하고 세계적 충돌을 발생 조짐을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비판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개입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을 매우 가깝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톰섀도우 미사일도 영국의 스톰섀도우 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오레슈니크라는 극초음속 IRBM 미사일을 발사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발사에 대해 나토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우크라이나가 했지만 군사적 지원을 한 나토를 겨냥한 대응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무기 지원 요구와 동시에 러시아 본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본토 타격 이후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세계대전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주변국들이 참전하며 세계대전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대전의 여파로 우리는 분단과 냉전에 뼈저린 현대사를 겪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를 대결과 갈등의 격전지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 한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023년 국가안보실 도청 기밀 문건을 유출한 병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엔 한국이 폴란드를 우회하여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비웃듯 11월 12일 그 병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해당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언론 취재로도 문건의 방안대로 포탄이 운송됐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엔 러시아에서 무기 지원에 관한 경고성 언급을 하며 넘어갔지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아내고 평화를 만드는 행동에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